왼쪽이랑 오른쪽 어떻게 보이시나요? 왼쪽은 그래도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개가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약물을 복용하기 전, 왼쪽은 약물을 복용한 뒤에 글씨를 쓴 거죠. 그럼 질문 하나 드는데 서예를 꾸준히 하면은 ADHD에 도움이 되나요? 천재는 악필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아인슈타인, 뉴턴, 다빈치 이런 사람들도 글씨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악필이 단지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ADHD의 신호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ADHD에 가까운 우리 김종 선생님과 논 ADHD 노동원 선생님이 오늘 실제로 글씨를 쓰면서 좀 어떤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오체 분시당하는 느낌. 좀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장해왔죠. 천재는 악필이다. 저는 지금은 진짜 많이 좀 흐트러졌는데 예전에는 글씨를 좀 잘 쓴다고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필 대회 같은 데서 항상 좀 상 받고. 진짜? 네. 오늘 제가 그 뇌부자들 사행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요거 이제 받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뇌부자들 구독자가 30만을 향해 가고 있어 매우 기쁘다. 부족한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최선을 다했어. 들어볼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일단 보여주실까요? 카메라를 못 쳐다보겠네, 진짜. 근데 제가 이 라이터 크램프라고 글씨 쓸 때 팔 떨리는 게 좀 최근에 생겨가지고 글씨를 좀 잘 못 쓰겠네요. 한 번 더 찌르네. ADHD의 글씨체 주요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글씨 크기입니다. ADHD에서는 너무 크거나 작을 수가 있겠죠? 네, 좀 어떤가요? 저는 한 문장이 한 줄에 들어가도록 썼고요. 김종선님은 전부 다 두 줄에 걸쳐가지고. 두 번째로 경사. 경사도는 어떤가요? 경사. 네, 보면 알지만 오동원 선생님이 경사도가 여기 일정한 편이에요. 근데 김종 선생님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나는 올라가네. 난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이야. 압력은 좀 어때 보이나요? 압력. 압력은 이제 너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요런 거. 어떻게 요런 거. 정말 어떡해요? 이 어떻게. 이 어떻게? 다음은 이제 글자 간격. 간격이 좀 크죠? 기본적으로 글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네. 그리고 ADHD는 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좀 특징이 있는데 네. 간격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다음은 이제 정렬. 줄 밖으로 뭐 빠져나온 그런 글자가 있지 않은지. 다행히 줄이 없어요.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줄이 있었다면 뭐 이제는 뭐 난리 났죠. 저는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김정수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네. 구조화가 안 되어 있고 체계적이지가 않다. 보통 이만한 칸이 있고 이만한 문장에 쓰려면은 글씨 크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체계적 사고잖아요. 네. 플래닝이 안 됐다. 어쨌든 이런 이 글씨 크기나 경사, 압력, 간격, 정렬, 리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김지영 선생님 글씨체에서 많은 부분 ADHD 환자분들이 보이는 그런 글씨체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을을 어떻게 쓰는지를 많이 봐요. 리을 또 제 하이라이트죠, 리을. 오동원 선생님 보면은 리을을 획을 3개의 획으로 쓰잖아요. 근데 김정 선생님은 하나의 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리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리을이나 뭐 비읍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티읕 같은 거에서도 이런 복잡한 자음들 있잖아요. 만 이런 글자들이 이제 ADHD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좀 차이를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ADHD 글씨체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ADHD는 글씨를 잘 쓰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도까지는 나름 잘 썼어요. 글씨체로 열심히 적고 이랬었는데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되게 빠르게 적게 시켰어요. 마음이 다급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확 무너졌어요. 생각을 해보면 적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연구를 한 거를 보면은 ADHD 가진 사람이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
글씨를 쓰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그 시간을 쟀을 때 그 시간이 ADHD가 더 길었다고 해요. 썼다가 떨어졌다가 썼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무래도 주의력이 조금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뭔가 주변 자극이나 뭐 안에서 어떤 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주의가 분산된다고 하면은 글씨 쓰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리듬이 좀 깨지는 글씨가 좀 이제 리듬을 타서 쓰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리을의 이런 차이들 어떤 거에서 오는 걸까요? 이거는 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못 견디겠어. 그렇죠. 조급함. 어허. 네, 조급함. 그리고 못 견디겠어요. 충동성. 네,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휙 써버리고 넘어가는 거지. 그치.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ADHD라는 게 이제 신경 발달 질환이잖아요. 네. 이 주의력 외에도 뭐 운동 기능의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대근육보다도 이제 미세한 조절을 담당하는 소근육 같은 것들은 조금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DHD가 있는 친구들 보면은 글씨 쓰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그림 같은 것들도 또래에 비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그린다고 하나? 네.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 그림 되게 못 그려요. 나중에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네, 하죠. 네. 우리 아까 얘기한 이제 주의력 문제.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씨를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의지의 문제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좀 타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다. 저는 그 억제 기능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글씨 쓰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삐져나가고 싶은 어떤 충동과의 싸움, 거기에 이제 맞서서 계속 억제를 유지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아이들 보면은 다른 것들보다 그 줄을 못 맞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뇌에서 봤을 때 네,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전두엽이 작용을 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운동 조정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 손해가 예,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ADHD 가지신 분들은 네, 이런 뇌의 기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글씨체가 살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는데 대학병원에 저희 처음에 근무할 때 손 차트를 적었잖아요. 저희가 전자 차트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당직을 서면 저희 기억하시죠? 당직을 서면은 밤에 응급 환자가 오면 그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이랑 막 2시간 동안 얘기한 거를 이제 밤에 의무기록까지 다 적고 자야 돼. 손으로. 몇 페이지 길게 적잖아요. 그래서 한 명 받은 날은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밤새 3-4명이 입원했다. 아, 망한 날이죠. 망한 날. 그러면은 다음 날에 불러요. 다시 써라. 아무도 읽을 수 없다. 다시 써라. 그러니까 잘 써야지라고 마음 먹고 잠깐 잘 쓸 수 있는데 좀 지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손은 머리랑 다르게 놀고 있어. 브레이크가 그냥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제가 이게 정말로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왼쪽이랑 오른쪽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른쪽은 진료실에 있는 제 글씨. 진짜 너무 반갑네. 저 정도예요? 친구네, 친구. 왼쪽은 그래도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개가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치료 전후인가? 그렇죠. 오른쪽은 이제 약물을 복용하기 전, 왼쪽은 약물을 복용한 뒤에 글씨를 쓴 거죠. 네, ADHD 약을 복용했을 때 복용하기 전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2008년에 이걸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예, ADHD 아동에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와 복용했을 때 그리고 일반 아동 이렇게 다 같이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당연히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저조함을 보였는데 그래도 약물을 복용했더니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이런 글씨를 쓰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펜을 종이에서 떼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실제로 저 글씨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림장 써오는데 글씨가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일기 쓰는데 글씨가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어요. 이런 얘기들 듣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은 주의력의 유지라든지 뭐 충동 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글씨 쓰기 과정에 참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DHD이신 분들은 글씨 어떻게 쓰면 이런 글씨체가 교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디 북토크나 강연 갈 때 네임펜을 꼭 들고 갑니다. 아, 예. 네, 굵은 펜으로 쓰면은 확실히 필압이 조금 더 일정해지면서 좀 안정적인 느낌. 예, 제가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고요. 제 악필이 덜 티나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노트를 쓸 때 이렇게 뭐 줄이 없고 칸이 없고 한 거보다는 줄이나 칸이 있으면은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 하나 드는데 이제 우리 어릴 때 서예학원 좀 다니잖아요. 아, 네. 서예를 꾸준히 하면은 어쨌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거 좀 좋아질 수 있는 ADHD에 도움이 되나요? 아, 실제로 서예뿐만 아니라 네, 글씨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ADHD 증상을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이런 연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지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예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ADHD 가진 아동과 이제 어머니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이제 서예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예. 30분 동안, 하루에 30분 동안 이렇게 글씨를 쓰도록 했는데 글씨체가 좋아진 것 뿐만 아니라 ADHD 아동의 전반적인 행동, 그리고 정서 조절 능력, 네,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다고 해요. 뇌의 복합적인 트레이닝이다라고 볼 수 훈련이 있겠네. 된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동성과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줄 맞추고 이런 거 계획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30분씩 트레이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위가 이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좀 더 발달할 수 있는 그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전두엽과 손해를 다 트레이닝 시켰으니까 일상생활의 다른 곳에서도 이게 좋아지는 데 작용이 된다. 이 필사책 같은 거 줄 있는 줄 그어져 있는 필사책이나 글씨 쓰기 노트에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매일 연습하면은 그냥 글쓰기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트레이닝을 만들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글씨 쓰기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반복적으로 도형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선 따라가면서 이제 그 그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도 이런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아직 뇌가 말랑말랑하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컸을 텐데 성인도 가능하죠.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꾸준하게 자극을 받으면은 이제 뇌의 어떤 신경 경로나 뭐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이걸 보면 이제 ADHD가 있는 분들도 글씨 쓰기, 필사 같은 것들 해보면은 아, 이런 것들이 좀 증상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구를 보면은 이런 글쓰기 연습을 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네, 그런 결과도 보였습니다. ADHD가 결국은 자존감 이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천재는 악필이다 이런 거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ADHD들이 좀 만들어낸 말 아닌가. 많은 분들이 글씨 쓰기는 단지 성격이나 노력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ADHD에서는 시각, 운동, 통합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서 이 글씨 쓰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훈련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글씨 쓰는데 유난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단지 게으른 것, 의지의 부족으로 넘기지 마시고 혹시 ADHD 아닐까? 이런 ADHD의 가능성을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